네, 안녕하세요. 옥택TV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제가 영상을 조금 찍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좀 전에죠. 좀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 들어와서 문의를 하나 드렸어요. 문의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다가 이런 것도 이제 컨텐츠로 조금 올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흔히들 여러분들 이제 지나다가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입주 1,000만 원 신축 빌라, 실입주 뭐 500만 원 신축 빌라, 실입주 뭐 2천만 원으로 가능하십니다. 뭐 이런 문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방 그 고객님도 그런 문구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고요. 물론 저기 뭐 서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없고요. 지금 그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뭐 경기도권 그런 신축 빌라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욱택TV가 조금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거니까 모든 걸 제 말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그러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궁금하신 것들,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 지금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고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빌라들은 처음에 이제 은행권에서 감정가라는 걸 잡아요. 분양을 할 때 은행에서 이 건물, 새 건물에 대한 감정가를 잡아서 거기서 몇 퍼센트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분양을 받을 때는 담보대출인 거죠. 보통 2금융권은 담보대출이 60% 정도, 1금융권도 그 정도 비슷하게 6, 70% 정도가 나와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축 빌라 예를 들어서 가격이 2억짜리예요. 2억짜리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분양을 받죠? 어떻게 제가 거기 실소유주가 되죠?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일단은 안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분양팀들이죠. 분양팀들은 그런 손님 들어오시면 정신없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보통 그렇게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넘어가지 못하게 이제 요런 것만 몇 가지만 알고 있으셔도 그런 건 안 넘어가세요. 첫 번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1금융권에는 몇 프로 나옵니다. 2금융권에는 몇 프로 나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기 뭐 입구에 적혀져 있거나 이런 것처럼 그게 가능할까요? 그 금액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100% 가능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제부터 그 진행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가는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보통 계약금은 한 10% 정도, 5% 전세 그 대출을 받으시려면은 5%에서 10% 정도의 계약금을 거시고 그 계약서를 첨부 서류로 같이 냅니다. 그래야지 담보대출이 나오는 거니까요. 보통 5%에서 10% 정도 계약금을 거시고요. 여기서 중점해야 될 게 두 장의 계약서를 씁니다. 첫 번째 장의 계약서는 원래 그 가격,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럼 2억에 대한 그 분양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약서를 뽑아 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계약서를 하나만 더 쓰자 그럽니다. 도장만 찍으시라 그러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 근데 왜 계약서가 두 장이에요? 물어보시면 이건 은행 제출용이라 그럽니다. 은행 제출용인데 왜 제가 이 원래 계약서를 말고 또 계약서를 쓰죠? 보면은 금액대가 틀려져 있을 거예요. 2억짜리 집을 처음에는 2억짜리 집을 계약을 하시다가 두 번째 장 계약서를 보시면 2억 3천이나 2억 4천 정도 이렇게 계약 금액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 분양 가격이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분양가를 감정가를 측정합니다.
감정가를 측정해서 처음에 이제 제공하는 2억에 대해서 감정가를 측정하는 것과 2억 4천이란 대한 분양가를 해서 감정가를 책정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2억에서 2억만 분양가를 잡았을 때 감정을 했던 금액보다도 2억 4천의 분양가를 적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면 감정가가 그 높이 쌓입니다. 그래서 은행 제출용이라서 그 계약서를 한 장을 더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을 60%만 들어서 6, 22, 1억 2천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으신데 2억 4천으로 업을 시켜서 계약서를 써갖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돈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말 그대로 그게 업계약서입니다. 업계약서를 쓰시게 되면은 뭐 계약서상의 문제가 없으시면은 계약서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조죠. 어떻게 보면 계약서 위조가 된 거죠. 원래 분양가보다 더 높게 측정을 해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되실 수 있으세요. 실입주를 하시고 대출을 받으시고 한 달에 이자를 내시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으세요. 한 달에 이자를 내시고 그런 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게 팔고 나가실 때는 그 이제 뭐 2년을 사시든 3년을 사시든 4년을 사시든 그 후에 팔고 나가실 때는 그때 당시 그 지금의 감정가와 그때 당시의 감정가는 틀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2억 4천에 대해서 처음에 2억 4천에 대해서 그 분양을 두 번째 계약서를 쓰고 감정가를 잡아서 대출을 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이제 집을 파실 때는 그 감정가가 은행에서 제출한 그 감정가가 안 잡히는 거죠. 현 시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하신 거면은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셨어요. 이자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자는 이금융권에서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자가 거의 한 4점 몇 프로, 4점 후반대로 되실 거예요. 그게 한 달에 못해도 한 7, 80만 원씩 이렇게 이자만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것도 유념을 하셔야 돼요. 뭐 10년 조건, 20년 조건, 30년 만기 조건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후에 이자만 힘들게 내시다가 원금이랑 같이 갚을 생각은 못 하실 거예요. 힘드시게 이자만 내시다가 원금 상한 그 날짜가 다가오면 그걸 어떻게 내실 거예요. 중요하신 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 2장, 하나는 업계약서를 썼다는 거, 업계약서를 썼다는 거 그거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신축 빌라들의 팀장들은 처음에 가면 딱 그럽니다. 아, 부동산들 안 끼니까 부동산 수수료 안 내셔도 되실 겁니다. 이런 걸로 유혹을 하세요. 보통 이제 고객님들은 집을 이제 큰 돈을 주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이 부동산 수수료도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에도 혹하세요. 근데 꼭 부동산을 동행을 해서 부동산 인장이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집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제증서라고 그러죠. 공제증서는 흔히 말하는 어느 계약서 쓰실 때 뭐 월세든 전세든 분양이든 공제증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 뭐 A 부동산이다. 그럼 A 부동산 이름이 찍힌 그거를 공제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건 쉽게 말해서 공제증서라는 거는 보험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을 들면은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아파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보험을 들었으면은 거기서 뭐 얼마만큼의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런 금액이 나오죠. 공제증서는 1억까지의 그 보장 금액이 적혀져 있어서요. 그까지의 보장을 해드립니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뭐 부동산 수수료가 조금 아까우셔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거기 분양팀이랑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점들이 나중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시다가 뭐 집에 하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부동산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빨리빨리 하자 처리가 되는 거지 그 분양팀한테 말씀드리면은 빨리 처리가 안 돼요. 그 분양팀들은 그 신축 빌라가 분양이 끝나면 다른 데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자 부분이나 지내시다가 불편하신 부분들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부동산을 키우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요런 피해들을 입지 않으시려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뭐 이걸 공부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순간 난 1,000만 원만 주면은 집을 들어갈 수 있어? 입주를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얻는 보존금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실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혹 하셔가지고 가서 나도 모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막 계약서 쓰고 막 2장이 돼 있고 거기서 그 담당하는 은행 직원들 와갖고 자서하고 이러는 기간이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나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뭐에 홀린 것처럼 혹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입주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1년 후가 됐든 아니면 막상 다음 달 바로 됐든 이제 돈 나가는 거 이제 나가는 거 보시면 아우 답답하시죠. 금액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파실 때도 그 정도 금액을 못 받으세요. 팔고 나가실 때는 어느 정도 더 집들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걸 팔고 나가셔야 되는데 더 마이너스가 되실 거예요. 왜? 처음엔 업계약서로 돼서 그 대출을 받으셨죠. 그러면 업된 그 가격이 그 시세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쓰셨던 그 분양가가 그 시세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그 높게 계약서를 써서 대출 받으려고 그 높게 써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팔고 나가실 때도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요런 점들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안 속으세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것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 급하게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가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국택TV는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짧지만 이 동영상 되게 짧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를 제가 도중에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왜 말을 안 해주지? 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응대를 해드릴 거고요. 돈 안 드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부터는 돈 안 드는 거고요. 그리고 문의 주시는 거 제가 거기서 대해서 응대해드린 것도 돈 안 드는 겁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화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